취업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실험과 행정 업무를 보조할 단기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취업보호 대상자와 장애인을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26일 정오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 법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10월 26일 오후 5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2018년도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연구직의 경우는 석사 이상, 행정직의 경우는 학사 이상이어야 하고요. 공인 어학성적 증명서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체험형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글로벌무브의 이미애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는데요. 저희가 화면은 안 나가는데 발을 네. 또 다쳐서 오셨어요. 네, 맞아요. 어쩌다 다치셨나요? 강의하고 나오다가 네. 살짝 넘어졌는데 네, 다쳤습니다. 안 됩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저희 또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니까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맨날 또 이미애 팀장님 쉬는 시간에 긴장된다고 네. 맨날 하시는데 맨날 긴장된다고 하시면서 항상 말씀 잘해주시잖아요. 오늘도 엄살이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미국 이야기 해봤잖아요. 유망 직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네.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미국 취업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 취업 이제 경로와 그리고 고용복지 정책 그리고 현지 적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취업하면 이제 뭐 비자 얘기 항상 하고 있잖아요. 네, 좀 네. 어떤 경로로 취업할 수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미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인턴으로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유학생으로 시작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H-1B를 받아서 정식 취업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미국에 지사를 둔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셔서 경력을 쌓은 후에 주재원 비자를 발급을 받아 미국 지사로 이제 발령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일단 뭐 가장 먼저 인턴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인턴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네. 인턴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경로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교환 방문 비자, 제2계열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1년간의 근무 평가를 받으신 후에 이제 H-1B 취업 비자를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제2계열 비자는 이제 문화,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그리고 기술 교환 장려를 위해 구하는 비자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환학생도 이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네, 본인의 전공, 부전공, 복수 전공과 일치하는 이제 직무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진출하는 이제 직종으로는 IT, 경영, 디자인, 회계, 품질 관리, CS, 웹 디자인,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비자 소개할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J1 비자 같은 경우에는 J1 인턴과 J1 트레이니로 구분이 됩니다. J1 인턴은 이제 재학생인 대학생분들 혹은 졸업 1년 미만의 이제 졸업생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J1 트레이니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 이후에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J1 인턴과 트레이니 비자를 발급을 받아 미국으로 진출을 하신 후에 고용주가 취업 비자를 스폰을 해주는 경우에 H-1B 정식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이제 6년까지 네,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고용주로부터 영주권을 지급을 받아서 이제 미국 이민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제 J1 비자를 발급을 받았다가 만료가 됐는데 고용주가 그
H-1B 취업 비자를 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사실 만료가 되어 가는데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예. 때는 많이들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학교로 진학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F1 비자,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일정 기간 이제 학업을 마치신 후 H1B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이 좋을 시에는 H1 이제 J1 비자를 받으셨다가 이제 영주권을 바로 지원받는 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건 뭐 상당히 좀 운이 좋은 경우가 네, 맞습니다. 아닐까 네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J1 비자로 미국 해외 취업에 성공한 분들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작년 J1 이제 인턴 비자로 미국으로 취업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 1위가 바로 독일입니다. 오. 네, 3,018명이 이제 진출을 했고 미국은 2,342명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네. 네, 트레이니 비자로 미국을 간 이제 나라 1위는 필리핀이 차지했는데요. 그 수는 1,795명입니다. 자, 우리 한국은 314명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5위고 한 2,000명이 넘었다라는 네. 거는 사실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경로입니다. 유학을 한 후에 취업을 하는 경로. 이건 좀 어떻습니까? 네, 유학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경로는 F1 비자, 학생 비자를 발급받고 난 후에 OPT 비자를 발급받는 형태입니다. 네. 일정 기간 이제 현장 실습을 거친 후에 H1B 정식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네. 이제 OPT, 그러니까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는 비자는 F1 비자, 학생 비자를 발급받고 이제 미국으로 대학교 정규 과정을 마친 국제 학생들에게 이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오, 비자인데요. 네. 보통 이민국에 취업 비자를 신청한 후에 OPT에 근거하여 취업 허가가 승인이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이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예.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직무에서 유급으로 근무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유급 인턴십을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네. 것이 이 비자의 가장 큰 오. 장점입니다. 단 전공과 무관한 직무를 수행하시거나 혹은 무료 봉사일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OPT 기간이 이제 90일 동안 그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시게 되면 OPT가 자동으로 취소되니까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그럼 이제 12개월 동안 실습하면서 부지런히 취업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OPT 비자라는 게 추가적으로 또 혜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스템 계열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사이언스, 네. 테크놀로지. 네, 맞아요. 엔지니어링, 네. 매스메딕.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계열에 있어서 이제 추가로 24개월, 즉 총 36개월, 3년간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법안이 이제 백악관 예산관리국 그리고 국토보안국을 통과하여 스템 계열은 이제 3년까지 현장 실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스템 분야의 OPT 규정을 굉장히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네. 하기도 했는데요. 연방 이민 서비스국인 USCIS는 이제 스템 계열 분야 전공자가 OPT 기간 동안 정보 기술 서비스 그리고 컨설팅 회사, 인력 공급 회사 등 제3 이제 직장에서 고용주에게 직접 고용이 되지 않더라도 네. 파견 근무 형태도 이제 허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템 얘기가 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스템 관련 직업 말고도 미국에서 네. 뭐 특정 직업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주는 비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별 재능 비자라고 불리는 O1 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전문 인력 영주권인 NIW가 있습니다. 우선 특별 재능 비자인 O1 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예술인 비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운동 분야에서 특별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현재 굉장히 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분들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수상 기록 등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력을 가진 분들이면 O1 비자가 별 문제 없이 발급이 됩니다. 예. 예전에 그 M본부에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만 네, 이제 네. 이 O1 비자를 소지를 하고 있어서 오.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그 많은 출연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좀 뛰어난 업적을 네, 맞습니다. 보인 사람에게만 네네. 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O1 비자. 자, 그렇다면 이제 전문 인력 영주권은 좀 어떤 비자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문 인력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불리고요. 과학, 예술, 사업 그리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을 통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되는 이들에 한해서 까다로운 노동 허가를 이제 면제를 해주는 미국 네. 영주권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 전문 인력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좀 힘들고 이제 주로 교수 네. 혹은 연구원들이 많이 이제 이 비자를 받게 되고요. 간혹 박사 과정 중에도 이제 발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의술을 개발을 해서 매스컴에 소개가 되거나 의대 교수 등에 있으면서 활발하게 의료 개발을 해온 사람들에게 이 비자가 수월하게 발급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O1이나 뭐 NIW는 큰 기대 없이 저희가 네.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네, 넘어가야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이 이제 H1B인데 이것 때문에 많이들 속 끓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Buy American 예. 그리고 이제 Hire American, 그러니까 미국산을 구매하고 미국인들을 고용해라라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이민국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 기관들이 H1B의 경우 심사를 할 때 H1B 비자가 그 가장 연봉이 높고 유능한 이제 외국인만을 채용할 네.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H1B는 경력자의 경우 발급이 가능한데요. 최소 전문 경력 6년 이상 예. 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제가 H1B는 추첨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고용주를 찾아서 스폰을 받더라도 추첨해서 떨어지게 되면 근무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발급 절차도 복잡하지만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발표 때마다 발표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긴장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그 희비가 엇갈리겠어요. 정말. 저 생각만 해도 벌써 떨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미국에 지사를 둔 기업에 취업을 한 뒤에 네. 주재원으로 발급받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이 주재원 비자가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주재원 비자는 이제 미국에 근무하는 외국인 주재원에게 발급을 해주는 비자로 흔히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미국 지사에 이제 주재원을 파견을 할 때 발급을 하는 오. 것으로 L1 비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비자는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이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비자 갱신을 위해서 해외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예. 다시 한번 한국으로 나왔다가 미국 밖으로 출국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경비 그리고 시간의 손실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2007년 6월 합의한 한미 FTA 협정안에 따르면 우리 업체가 미국 내 신규 지사를 만들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 유효 기간 1년의 비자를 발급을 했었는데요. 2010년 12월 합의한 한미 FTA 추가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5년으로 오. 네, 그리고 기존 지사 근무 시에는 3년에서 또 예. 5년으로 각각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재원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도 생활을 하다가요. 회사를 네네.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면 이제 L1 비자는 자동으로 이제 만료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즉각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 체류에 필요한 이제 다른 비자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미국으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미국의 임금 그리고 고용복지 네.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이것 네, 때문에 맞습니다. 많이들 이 아메리칸들이 꼬시는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임금 제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임금의 이제 구성은 기본급과 직무급 그리고 성과급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 물가 상승 연동 조합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고 직무급은 직무 가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많이 되게 되는데 숙련도, 노력 수준, 책임 수준과 같은 이제 직무 가치와 근로 조건에 따라서 보상 요인이 결정이 됩니다. 네.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3개의 직무군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성과금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시는데요. 개인 업적 평가금, 커미션,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개인 업적 평가금의 같은 경우에는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커미션은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단, 회사의 이제 전체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일시급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복리 후생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산업재해, 질병, 실업 등의 법정 복리 후생은 휴가 등을 포함한 이제 휴가를 포함하는 비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 그리고 학비 지원이나 자녀 양육비
등과 같은 자발적 복리 후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계속해서 저희 한국에서도 핫한 키워드죠. 네. 최저임금. 네. 네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단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많이들 좀 취업을 원하시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은 현재 한국보다는 높은 수준이고요. 네. 캐나다나 이제 호주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연방 정부의 기준으로 시간당 7.25불. 그리고 주마다 최저임금 기준이 다릅니다. 연방 정부의 기준보다 주정부의 기준이 더 높을 때는 주정부의 것을 따르도록 합니다.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10.5달러, 네. 2020년까지 이제 12달러로 인상을 할 예정이고요. 캘리포니아는 11달러, 2022년까지 이제 15달러로 이제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워싱턴 DC는 11.5달러로 2020년까지 13.5달러로 인상을 할 예정이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4불인데 2020년까지 12.5달러로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근로자들의 인간적인 이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 임금 제도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생활임금 같은 그런 네네, 건가 봐요. 맞습니다. 네. 적정 임금 제도는 매월 7월에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직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임금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이제 미국의 노동청에서 상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임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미국 취업 이민의 임금 가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일례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목수는 시간당 44.02달러, 네, 철근공은 39.82달러, 그리고 배관공은 50.11달러입니다. 만약 이 적정 임금대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는 3년간 예. 네, 공공건설공사 입찰 자격이 박탈됩니다. 예. 다음으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부분 같은데요. 네네. 근로시간 어느 정도입니까? 네, 법정 근로 시간은 이제 주당 40시간입니다. 초과 근무 시에 이제 일반 임금의 1.5배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시간 외 근무 외 수당에는 출장 시간, 대기 시간, 그리고 훈련 기간, 유예 기간 등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10일에 연방 공휴일이 있으며 연방 공휴일이 이제 토요일의 경우에는 금요일로, 그리고 일요일의 경우에는 월요일로 대체 좋네요. 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를 발급받아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퇴직이나 해고 문제도 중요한데 이런 네. 제도는 좀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사실 미국은 임의 고용의 원칙이 있어서 부당 해고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해고와 이제 그만두기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문서를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되는데 해고 60일 전에 피고용인에게 이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단 100명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상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연금이 발달되어 있고 201K라는 세금 공제형 은퇴 대비 펀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 조정을 통해서 대규모로 이제 해고가 된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형태인 전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네. 비자 같은 경우도 그 즉시 이제 해제되는 그런 시스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민법상으로 이제 취업 비자 소지자는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해고 당일로부터 H-1B 신분을 상실하게 돼서 당일부로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민법상의 불법 체류의 사실이 외국인에게 이제 재입국의 거부로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지난 이후부터입니다. 그 정도는 이제 시간을 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180일부터 365일 동안 이제 불법 체류를 했을 때는 3년, 네. 그리고 1년 이상, 365일 이상 불법 네. 체류를 할 시에는 10년 이상 이제 미국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180일 이내에 다른 스폰서를 이제 다시 구해서 그 승인을 받고 그 승인서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비자를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 해고를 당해도 6개월 정도는 시간을 번다는 거 네.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복지제도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HMO
라는 것과 그리고 PPO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네.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주치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개인 부담금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PPO는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보험회사 네트워크 내에 있는 병원들을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이거는 디덕티블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금이 조금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명 이상 근로자를 가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네. 재해를 당하셨다면 이제 30일 이내에 클레임을 하셔서 의료 치료 비용, 재활 비용, 그리고 교육 비용, 그리고 보상 기간 동안 월급의 3분의 2를 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공적연금은 노령, 유족, 그리고 장애보험제도,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등과 같이 구분이 되고 퇴직연금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적연금으로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이제 보장을 위해서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개인연금은 이제 공적연금과 기업연금만으로 부족할 때 이제 추가 연금을 원하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립을 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복지국가답게 상당히 좀 복지제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좀 복지 혜택을 잘 받는다는 것은 즉 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걸로 좀 연관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 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소득세, 급여세, 재산세 등이 이제 소득세,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급여 중에 이제 바로 지급되진 않고 세금으로 원천 징수가 돼서 네. 그 금액을 연방 정부나 그리고 각 주의 급여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 구간은 이제 급여나 결혼 유무 그리고 이제 자녀 수 등에 따라서 10%에서 39.6%로 굉장히 예. 상이합니다. 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건너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네.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경우에 뭐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약간 뭐 네. 불이익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더 많은 이제 소득세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미국 해외 취업에 관련한 제도도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현지에서 얼마나 내가 잘 적응을 하느냐. 그렇죠? 네, 이런 맞습니다. 건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일단 현지 적응을 위해서는 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문화를 이해를 하면 이제 현지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몇 가지 이제 동서양의 가장 큰 문화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아, 그쵸. 우리 엄마, 예. 우리 학교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그렇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my school, my country, 개인적인. 네네, my mom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유교 문화의 이제 사상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전체적인 사고 그리고 집단적인 언어를 많이 구사를 하는 반면 이제 미국인들은 분석적이고 개인주의적 언어 표현을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 사실 뭐 아무리 영어를 구사를 해도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의식이 워낙 좀 네, 발달되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막상 갔을 때 좀 여러 가지로 네.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 네네. 같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건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네.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주의적 언어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서양인들은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체면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지 않고 솔직하게 이제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싫은 것을 싫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처를 받거나 좀 주눅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네네. 여러분들이랑 좀 부딪히게 될 텐데 네. 그럴 땐 좀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성과 개인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영역을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감정 표현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하고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파서 결근을 하는 경우에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인 노동자의 같은 경우에는 메일 제목에서 이미 오늘 누구 아파서 결근함.
이게 타이틀이에요. 네, 그래서 메인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제 그 메인 센텐스가 메인 앞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보통 선생님께, 네, 맞아요. 부장님께, 그렇죠. 누구누구님께 네. 저는 어느 부서 누구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재고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고 맞아요. 창문을 제가 열어놓고 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그쵸. 한 뒤에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공교롭게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이제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일을 받아보면 굉장히 당황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왜 아픈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너무 장황히 예. 설명을 하다 보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주제 센텐스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특히나 또 그리고 이 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혼밥 이런 거 정말 네네,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에티켓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찌개 같은 것도 같이 시켜서 그쵸, 같은 쉐어하는. 네, 숟가락으로 나눠 먹고 그렇게 하지만 미국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음식을 건드리는 것도 사실 잘 싫어하고 네. 나의 음식을 이 그릇에 허락 없이 놓는 것도 사실 좀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주셔야 하고 가정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신발을 조금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초면에 만났는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나이를 묻거나 네, 예. 이런 것도 굉장히 나이는 불쾌감을. 그쵸, 뭐 네네네. 결혼 유무라든지 그쵸, 그쵸. 나이라든지 네네. 네. 아기는 가지지 않느냐 뭐 이런 퍼스널 질문은 굉장히 예민하게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이야기를 할 때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네.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굳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실 필요 없고 가볍게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시고 악수를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뺀 후에 악수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약속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무 네. 시간에 이제 비즈니스 약속을 주로 잡고요.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전화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게 될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전 혹은 그런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뭐 에티켓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알고 있더라도 네. 막상 갔을 때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네네.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 많이 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이미애 팀장님과 함께 미국 취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미애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